네, 안녕하세요. 텐트플레이 권혜연입니다. 텐트플레이 가을 웨비나에 다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게임 유저 행동을 분석해야 하는 이유를 먼저 설명해 드리고요. 내일이 되는 다음 세션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그 분석을 통해서 유저의 잔존율을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텐트플레이가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텐트플레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텐트플레이는 유저가 더 재미있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AI 솔루션이고요. 게임 데이터를 분석해서 유저의 플레이 성향을 파악하고 각각 게임 개인, 유저 개인에게 맞는 아이템이나 아니면 전략을 추천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또 각 게임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텐트플레이가 유저 맞춤형 서비스,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해준다고 하는데 근데 왜 게임의 개인화 서비스가 중요할까요? 먼저 개인화 서비스란 각 개인이 원하는 것에 맞추어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 개인에게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서비스를 여기서는 게임을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 기간을 늘리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글로벌 대형 IT 회사들이 그런 식으로 그 개인화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죠. 뭐 여기 넷플릭스나 스팀, 또 아마존이 자체적으로 개인 추천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유저가 어떤 상품을, 어떤 서비스를 좋아할지 예측해서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매출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인화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는 걸까요? 바로 세그멘테이션, 유저 세분화입니다. 세그멘테이션이란 유저들을 비슷한 집단끼리 분류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을 했을 때 각 집단에 속한 유저들이 원하는 것, 행동 패턴, 그리고 취향 같은 것들을 파악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왜 유저를 데이터를 이렇게 쪼개서 분석해야 하는지는 제1회 웨비나를 보신 분들은 더 잘 이해하실 거예요. 놓치신 분들은 텐트플레이 웨비나 다시 보기를 통해서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유저를 세분화하는, 세그멘테이션 하는 방법론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인구 통계 기반의 세그멘테이션, 매출 기반, 히스토리 기반, 그리고 행동 기반의 세그멘테이션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드린 순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적용하고 있는 그런 순서이고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많은 데이터를 더 잘 수집할 수 있고 더 잘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세그멘테이션 방법론도 이렇게 바뀌어 갔습니다. 그럼 먼저 인구 통계학 기반의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인구 통계학 기반의 세그멘테이션은 말 그대로 나이나 성별, 지역을 기반으로 세그멘테이션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되게 굉장히 오래된 방법론이면서도 이제 아직까지 많이 쓰고 있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한 3, 4개 정도의 변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편리해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류로는 풍부한 인사이트를 얻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통계학 기반으로는 유저의 행동 간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2005년에 가브리엘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게임 유저의 게임 플레이 행동 패턴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연령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게임 개발자들은 유저의 태도나 경험을 기반으로 세그멘테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거는 2017년에 구글 플레이가 진행한 연구인데요. 유저의 행동이나 열정을 기반으로 유저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했는데 그 세그멘테이션 간 안에서도 성별이나 나이 같은 것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구글 UX 연구원인 알란 베번스는 인구 통계학이 주요 차이점이 아니라 인구 통계학은 실제 유저들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유저의 니즈나 행동을 오히려 가리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넷플릭스의 토드 옐런도 지역, 나이, 성별, 우리는 그것들을 모두 쓰레기 더미에 던져버린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인구 통계학은 데이터 분석에는 그렇게 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고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지역, 나이, 성별 같은 요소들은 뭐 유저 유입이나 아니면은 현지화에는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왜냐하면은 뭐 구글 플레이나 뭐 앱스토어, 화웨이 같은 플랫폼이 뭐 어떤 지역에 더 유행을 하는지, 얼마나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에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은 지표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게임 운영이나 게임 서비스 내에서 뭐 게임 서비스를 하는 관점에서는 인구 통계학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2020년이니까 오래된 인구 통계학 관점은 버리고 이제 새로운 방법론으로 이제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매출 기반의 세그멘테이션인데요. 매출 기반의 세그멘테이션은 플레이어가 얼마나 많은 매출을 일으켰는지 또 플레이어가 얼마나 많이 구매했는지를 기반으로 유저를 분류합니다. 이제 이러한 분류는 간단하게 엑셀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분 유료화 게임에서는 유저들을 고래, 돌고래, 피레미, 그리고 무과금 유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기준은 좀 사람마다 많이 다른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이제 분류를 이제 각 유저들이 사용한 금액, 구매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제 분류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유저들이 분포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 그 비율을 기반으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평균적으로 과금 유저는 그러니까 고래, 돌고래, 피레미 유저들은 전체 유저의 한 2에서 5% 정도 차지하지만 게임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고래 유저 같은 경우는 전체 0.2%밖에 차지하지 않는데요. 매출은 무려 87%나 차지를 하게 됩니다. 이게 대단하지 않나요? 이렇게 매출액을 기반으로 이제 유저를 분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유저에 좀 더 집중을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쉽게 알 수가 있고요. 또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제 분류하는 거니까 이제 기준하는 것도 굉장히 쉽고요. 간편하게 이제 엑셀로 뭐 피보팅, 필터링 이런 기능으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널리 사용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극소수의 유저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97%의 유저들을 케어하지 않았을 때는 게임 운영에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게임 운영이 어려워지거나 게임의 제품 수명이 단축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너무 고래 유저에게만 집중을 하게 되면 고래 유저 몇 명이 이탈하는 게 이 게임에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과금 유저를 늘리고 전환율을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 유명한 다들 이제 알고 계시는 게임이겠지만 킹의 캔디 크러쉬 같은 경우는 전환율이 무려 30%였고요. 포트나이트는 유저의 70%가 인앱 결제를 했다고 응답했습니다. 2013년에 머니타이제이션 컨설턴트인 니콜라스 러브웰이 GDC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부분 유료화 게임의 3단계 퍼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잔존, 그러니까 리텐션이 먼저 와야 된다고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첫 구매까지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입니다. 이제 고래의 경우는 18일, 돌고래는 12일, 피레미는 8일 정도가 걸리는데요. 그러니까 무과금 유저가 고래 유저가 되기까지 굉장히 이제 오래 걸리는 만큼 그만큼 유저들을 최대한 길게 오랫동안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히스토리 기반의 세그멘테이션인데요. 히스토리 기반의 세그멘테이션은 말 그대로 유저의 선택 내용을 기반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구매 내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술이 발전하면서 데이터 수집도 쉬워지고 데이터 저장도 많이 용이해지고 그리고 분석까지 처리 능력도 점점 향상되면서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마존의 추천 기능인데요. 이제 고객의 구매 내역, 브라우징 내역, 그리고 리뷰 내역 등을 바탕으로 다른 고객이 함께 구매한 상품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천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쿠팡도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스팀도 마찬가지로 추천 시스템이 있는데요. 유저 리뷰나 플레이한 게임과 비슷한 게임, 큐레이터가 추천한 게임, 내 친구가 추천한 게임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게임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 안에서 이렇게 내가 추천 기능을 제공하고 싶지만 이렇게 하는 거는 쉽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게임은 이커머스만큼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인앱 결제를 제공하는 게임도 있고 인앱 결제를 제공하지 않는 게임도 있죠. 그리고 인앱 결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가짓수가 많지 않고 아까 이제 구매 유저가 2에서 5%인 만큼 구매 내역도 이커머스만큼 쿠팡이나 아마존만큼 그렇게 풍부하지도 않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는 행동 기반의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시리스트나 다른 사람들이 구매한 내역 등 외부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추천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 유저의 행동 자체를 분석하면 더 정교하고 정확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유저의 행동 자체라 하는 건 게임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유저가 게임을 가입하고 로그인해서 특정 스테이지를 넘어가고 골드를 획득하고 친구를 초대하고 아이템을 얻고 이런 게임 내 모든 행동을 가리키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저 세그먼트를 했을 때 더 풍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게요. 인구 통계학 기반의 세그멘테이션은 이렇게 크게 별다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없는 반면 행동 기반의 세그멘테이션은 그래서 이 유저가 게임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하냐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가 있고요. 매출 기반의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98%의 유저를 간과하고 굉장히 극소수의 유저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게임의 수명에는 좀 치명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행동 기반의 세그멘테이션은 구매 데이터가 아니라 모든 플레이 데이터다 보니까 모든 유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히스토리 기반의 세그멘테이션은 이제 구매 데이터가 많지 않으면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 행동 기반의 세그멘테이션은 구매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임 내 행동 데이터, 그러니까 게임 로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매우 풍부합니다. 이렇게 행동 기반의 세그멘테이션은 기존의 방법론의 단점들을 모두 보완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는 회사가 있냐? 넷플릭스가 앞에서 구매 히스토리, 다른 사람의 추천, 위시리스트 같은 좀 외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행동이 아니라 히스토리 기반의 세그멘테이션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넷플릭스가 행동 기반의 세그멘테이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얼마나 시청자들이 자주 얼마나 오랫동안 시청하는지 또는 어떤 장면을 리플레이 하는지 얼마나 빨리 감기하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영화를 추천할 때도 같은 영화에 대해서 유저들에게 서로 다른 썸네일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스팀도 작년에 이러한 새로운 추천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히스토리 기반으로, 그러니까 위시리스트, 태그, 리뷰 이런 외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천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다면 작년부터는 게임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런 플레이 세션을 수집해서 플레이 패턴을 분류하고 거기에 맞게 게임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행동 기반의 데이터 분석은 이제 마케팅과 유저 유입에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넷플릭스도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영화 내의 데이터를 수집을 한 다음에 영화 유입되는 것을 도와주고 있고요. 스팀도 스팀 내 게임 플레이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해서 스팀 내 게임을 구매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게임 운영할 때는 게임 내부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이러한 서비스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게임 운영에 행동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기 샘이라는 유저인데요. 이 사람은 약한 캐릭터, 그러니까 언더독을 선호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 여기서는 이제 보병이 약한 캐릭터인데 이걸 가지고 계속 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빨리빨리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이탈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유저들한테 보병을 강하게 만들어줄 아이템을 추천하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새로운 캐릭터로 한번 플레이를 해봐라 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주면 아무래도 이 유저가 좀 더 게임에 남고 또 인앱 구매로도 이어질 수 있겠죠. 또 다른 플레이어 데이브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이 사람은 이제 시작부터 PVP를 좋아하는 그런 유저인데요. 사실은 뭐 RPG 게임에서 일단 성장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PVP로 가는 게 정석이지만 나는 PVP가 무조건 좋아 라고 해서 시작부터 계속 PVP를 플레이하지만 아무래도 약하기 때문에 자꾸 실패를 하고 결국에는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저들한테는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상위 승률을 높일 수 있는지 상위 승률 프로게이머들이 즐겨 쓰는 조합들을 추천해주면 승률도 높이고 인앱 구매도 높이고 잔존율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텐투플레이는 게임 운영에서 행동 기반 세그멘테이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텐투플레이를 적용해서 이처럼 전환율은 최고 94% 그리고 잔존율은 88.5% 증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왜 게임 데이터, 게임 유저 행동을 분석해야 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게임 유저가 더 오래 플레이하도록 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개인화 서비스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개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활용하는 다양한 세그멘테이션 방법론 중 행동 기반의 세그멘테이션이 풍부한 인사이트도 제공하면서 그리고 소수의 유저가 아닌 모든 유저를 파악하면서 또 특정 구매 데이터, 별로 없는 구매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풍부한 행동 데이터를 활용해서 풍부한 분석이 모두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진행되는 다음 세션에서는 그럼 이렇게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유저의 잔존율을 높일 수 있는지 실제 방법론과 사례들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임 유저 분석, 특히나 행동 분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조금 낯선 분야인 건지 궁금해요.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제 게임에서는 조금 낯선 것 같아요. 아까 예시를 많이 들어드렸던 뭐 아마존이나 뭐 쿠팡, 넷플릭스, 뭐 스팀 이런 거는 다들 이제 이미 사용하고 계시니까 굉장히 피부로 와닿는 그런 서비스이잖아요. 여기서 제공하는 추천 시스템이다 하면은 아 이걸 말하는 거구나는 알고 계셨겠지만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게 나왔구나까지는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전공자가 아니면 알기는 쉽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지만 네. 그리고 이거는 되게 단도직입적인 질문인데 네. 그러면 게임 유저 행동을 분석하면 어떤 정말 눈에 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딱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실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분석해서 거기 이 사람들에게 맞는 걸 추천해주면 정말 전환율이 높아지고 구매율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뭐 저희 사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여러 많이 큰 대형 기업들도 이미 적용하고 있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행동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면은 정말 향상될 수 있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모두가 검증된 거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게임에도 적용하셔야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살펴볼게요. 자, 심규현 님이시네요. 규모가 큰 개발사는 자체적으로 분석팀이 있을 텐데 넷마블과의 협업은 어떻게 이끌어내신 건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넷마블 말씀은 안 드렸는데 어떻게 하셨네요. 오늘 어디에서 온 출처죠? 혹시 텐트플레이 추종자이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큰 개발사는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아는 거고 이제 실제로 지금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는 저희는 잘 모르고 있긴 합니다만 이제 대형 게임사에서도 자체적으로 이제 AI 분석팀이 있고 자체적으로 많은 분석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그렇다 보니까 뭐 이 사람이 이탈할 것 같다 아니면 뭐 이 사람이 구매할 것 같다라는 거는 예측은 굉장히 이제 잘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좀 더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극소수 막 2%, 5%인 사람들을 뭐 더 잘 케어하고 이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나머지 97%
대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맞춤형 가이드를 다 제공을 해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거를 자동화해야겠다라는 데서 출발한 거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그 팀에서도 이런 방법론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잘 하시겠죠. 근데 저희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다. 그런 걸, 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비용을 아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디게임 개발 중인 팀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서버 개발을 함께 하는데 상점에 서버를 붙여서 유저들 데이터를 분석하고 기록하려고 하는데 보통 어떤 데이터를 뽑아내나요? 하셨어요. 어떤 데이터를 뽑아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제, 그러니까 행동 데이터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폭이 넓어서, 로그인, 가입, 그리고 레벨업 했다, 아이템을 수집했다, 아이템을 사용했다, 이런 정말 이 유저의 행동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 방법론은 지난 웨비나에서 심정우 개발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게임 데이터 로그 수집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저희 개발자 페이지, 그 텐트플레이 개발자 문서에 가시면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지를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읽어볼게요. 스타트업 대부분 얘기를 들어보면 데이터를 수집할 때 어느 시점에서 데이터를 남겨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거랑 조금 비슷한 질문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무래도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실 때 게임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위주로 많이 수집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코인이 얼마다, 지금 레벨이 얼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수집을 해야, 계속 저장을 해놔야 나중에 갑자기 게임이 뻗었거나 그랬을 때 이제 다시 복구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여기서 행동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수집하는 관점은 좀 더 이 변화 내역에 좀 더 가깝습니다. 레벨을 한 순간, 또는 이제 아이템을 획득한 순간, 아이템을 사용한 순간, 이런 식으로 좀 더 행동의 내역, 히스토리에 좀 더 가까운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전 웨비나와 네, 저희 개발자 문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텐드플레이 채널에 보시면 지난 강연 영상들을 모두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모바일 인앱 결제가 있는 게임이 아닌 스팀 패키지 게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데모 버전에서 유저들의 행동 경향을 분석하고 재화 지급과 소비 시스템 변경과 같은 구조 변경을 통해서 더 나은 플레이 경험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텐드플레이에서는 조금 레귤러적인 모델일 것 같은데 이런 시도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질문 주셨어요. 네, 네네.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네, 그러니까 스팀이다, 모바일이다 이런 거에 크게 이제 구애는 받고 있지 않고요. 일단 왜냐하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기만 하면 되니까 이제 온라인 기반인 게임에서는 모두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네, 말씀하신 대로 행동 경향을 분석하고 재화 지급과 소비 시스템 변경과 같은 구조 변경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네, 일단 굉장히 좋은 접근 방법인 것 같습니다. 베타 테스트를 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재화를 많이 활용하고 얼마나 이제 소비를 하는지 이런 거를 봐야 이제 그게 아무래도 이제 밸런싱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점이다 하면은 그런 전체적인 경제 재화 시스템에 대한 밸런싱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도 계속 수집하고 거기에 대한 분석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많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방면에서 텐트플레이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질문은요. 이전에 타사의 분석 도구를 사용해 본 기억이 있습니다. 코호트 설계를 처음부터 해야 했어서 불편했었는데요. 텐트플레이 경우에는 각 개발사의 게임에 효과적일 수 있는 코호트 설계에도 도움을 주시나요? 하셨어요.
코호트 설계 네. 어떨까요? 일단 네, 저희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방식은요. 일단 게임이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되거나 이미 런칭을 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하고 이 시점에는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해야 됩니다라는 이제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물론 저희 서비스를 좀 더 접하고 나시면은 이제 게임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설계해야 하면 분석에 많이 도움이 되겠다라는 어느 정도 이제 감은 생기실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직접 그런 게임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해드리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이렇게 수집해야겠다라는 수집 설계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 분석에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집 설계가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오늘 두 번째 강연해주신 텐트플레이 권혜연 이사님 감사합니다.